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클린한 식단, 습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차례가 왔는데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설명은, 그냥 환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막 의학용어, 막 이런 어려운 용어 다 빼고, 담백하게, 복잡한 말 싹 빼고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복잡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원장님들이나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동안 뭐 해왔던 것도 있고 해봤던 것도 있고 들어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관 관련 영상도 많이 보고 공부했었을 때 이제 보통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약해서 제가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제목을 클린한 식단, 클린한 습관, 그리고 클린한 운동, 그리고 클린한 마인드셋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시험관 습관, 시험관 식단 이렇게 하기보다는 클린이라는 말을 좀 앞에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험관 때문에 이런 습관이라던가 식단,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게 생활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시험관을 위해서만이라기보다 이런 클린한 습관이나 클린한 식단, 운동, 그리고 마인드셋이 좀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좀 내일은 오늘보다 더 편하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클린이라고 말을 좀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클린한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여러분 시험관을 하면 뭐 습관을 바꿔야 되고 집에 있는 무언가를 버려야 되고 뭐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납득이 되고, 제가 이해가 되는, 제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향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디퓨저, 그리고 인센스 스틱, 그리고 향수, 향이 나는 것들을 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바꾸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호르몬을 교란시켜가지고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저도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디퓨저도 제가 만들어서 쓸 정도고 인센스도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요리하고 나서도 항상 인센스 피우고 막 이랬었는데 시험관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막 정말 냄새나는 매니큐어, 그렇죠? 막 젤네일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센스, 디퓨저 다 없앴고 향수도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밋밋은해졌지만 삶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새로운 향기 맡으면 되게 기분 전환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어졌지만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섬유유연제도 안 쓰고 식초로 쓰고 막 이러면 되게 좋은데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극단적으로까지 저를 막 몰아가는 그런 습관이나 식단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난임 병원 원장님들이나 뭐 관련자들이 10가지를 제시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7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3개는 저한테 너무 극단인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향수, 향. 향기 있는 것들을 좀 집에서 없앤다. 내 몸에서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두 분이 다 같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데,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지 않게끔. 그러려면 이제 뭐 물병, 또 일회용 이제 뭐 생수통에 들어있는 그런 물 말고 정수물이나 끓여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텀블러도 플라스틱 텀블러는 다 버리고 유리 텀블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 텀블러나 스텐 텀블러 그냥 그걸로 바꿨고 그 다음에 빨대도 플라스틱 빨대 진짜 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리면 되고 근데 이 플라스틱 빨대도 유리 빨대로 네, 바꿨어요. 그래서 남편이 씻기 힘들다고 계속 뭐라고는 하는데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유리 빨대를 사용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웬만하면 플라스틱이 많이 없게 하고 플라스틱에 든 음료수라던가 뭔가 물건을 사면 집에 와서는 바로 유리병에 바꾸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이라면 이제 코팅펜이 편하니까 많이 쓰는데 저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코팅펜보다는 무쇠나 스텐펜으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무쇠나 스텐펜 쓰는 습관 들이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관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맛을 위해서도 코팅펜보다는 무쇠랑 스텐펜이 맛있는 건 사실이에요. 관리가 좀 힘들어서 그렇고 손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가지고 손목에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뭐 쓸 수만 있다면 무쇠랑 스텐펜을 시험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꾸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되게 클린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어떤 그 제품, 식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당지수로 확인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성분표를 반드시 보시면서 첨가물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식품이나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이제 예를 들면 호박죽 같은 경우도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호박죽도 그냥 늙은 호박 잘라진 거 구매해서 우유랑 버터랑 양파랑 뭐 후추랑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그냥 그 두유제조기 있죠. 거기서 그냥 죽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첨가물 없는 좀 식품을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 퍼센티지를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음료수나 이런 걸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먹을 때 당이 좀 낮은 친구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왜 이런 당 지수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은 시험관을 하는데 왜 식단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착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의미일 거잖아요. 식단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식단을 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낮춰서 몸이 혈류가 잘 흐르게끔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혈당 때문에 저는 과일도 엄청 당도가 높은 것들은 가능한 채취나 아니면 이식할 때는 안 먹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당 때문에 탄수화물, 쌀밥도 잘 안 먹고 잡곡밥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혈당을 그렇게 낮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이 되는데 체중을 낮추면 임신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신 확률이 또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살을 빼라고 하시는 경우도 막 있잖아요. 임신 준비할 때. 그래서 이제 혈당을 좀 다운시키고 체중을 조절시킨다. 이게 이제 시험관 식단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럼 시험관 채취할 때나 이식을 할 때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요. 가장 제너럴한 큰 넓은 범위는 지중해식을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럼 언제부터 먹으면 좋을까? 임신을 준비하고 채취를 준비하는 2개월 전부터 먹으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2개월 전까지 막 이렇게 클린한 식단을 유지할 자신은 좀 없고 그냥 채취랑 이식할 때만 가능한 이렇게 좀 지켜보려고 하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리뷰를 해 보자면 이제 지중해식으로 먹으면 좋다고는 하는데, 뭐, 달걀, 두부, 콩 등 것들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콩 하면은 또 두유잖아요. 근데 두유도 첨가물 이씨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하는 두유 말고 두유 제조기를 그냥 샀어요. 그래서 정말 물하고 그 콩하고 소금만 넣으면 두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0ml씩 만들어가지고 마셨거든요. 저는. 배고플 때마다 그거 마시고. 그래서 오히려 채취 식단 때는 쌀밥을 잘 못 먹고 밥이 혈당을 올리니까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진짜 살이 좀 빠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 가베라 주사 때문에 몸이 좀 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 살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조절이 됐다라는. 그리고 이제 샐러드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야채 이런 거 먹으면 좋고, 뭐 라이블리 식단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뭐죠? 이게 샐러리나 아니면 이제 녹색 채소들 갈아가지고 떠먹는 그런 염증 줄이는 그런 식단 하다가 또 임신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샐러드, 야채, 그리고 버섯, 그리고 생선을 먹을 거면 작은 생선들, 멸치나 아니면 고등어도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선이 크면 클수록 중금속이 쌓여있는 수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생선으로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커피도 디카페인 많이 마시는데 디카페인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취를 과배란 주사 맞으면서는 가능한 한 디카페인 커피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 없는 차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쑥차. 제가 마셔봤던 것 중에 리뷰를 좀 해보자면 쑥차 그리고 이제 당기차. 이제 뿌리로 그냥 사는 거예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냥 물에 우려가지고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루이보스차. 그 다음에 민트차. 그리고 국화차. 이런 것들을 이제 딱 구비를 해놓고 이제 입이 당길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커피 대신에 이런 차를 저는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이 엄청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키위. 키위는 엽산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키위는 좀 달아도 그래도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먹었고, 근데 이것도 이제 당이 좀 높다 생각되면 아예 안 먹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그래도 이제 엄청 단 건 아니니까 토마토도 많이 먹고, 또 좋은 게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항상 간식처럼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또 난소에 좋은 한큐 주스라는 걸 만들 때도 블루베리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빌베리라 그래가지고 임신에 그냥 베리류가 다 좋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인 없는 차 중에 그 쿠팡에 보시면 프레그넌시 티라고 해가지고 그 임신차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베리잎 있잖아요. 베리잎을 말려가지고 차로 만든 거거든요. 되게 상큼해요. 상큼해가지고 먹기 되게 좋은데, 좀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쉽사리 구해지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그냥 구매해서 저 먹어본 적 있는데, 그런 베리류 같은 것들은 다 좀 채취하실 때나 이식하실 때 되게 괜찮은 식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아침에 달걀 하나 삶아가지고 달걀 반으로 자르고 샐러드 해가지고 올리브유 뿌려서 소금 후추만 뿌려가지고 그냥 대충 버무려서 그냥 이제 섭취하기도 하고, 버섯이나 야채 같은 거 삶아가지고 그거 이제 디핑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정 배고프면 잡곡밥에 이제 작은 생선들 그런 거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국을 많이 먹거든요. 집에 평소에. 이제 남편이 국 없이는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국을 매일매일 끓이는데, 국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먹거나 이제 양을 좀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취를 할 때는 주로 이런 식단들 가볍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헤비하게 먹지는 않고요. 안 먹는 것들은 되게 명확해요, 여러분.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튀긴 것들이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잖아요. 이 치킨하고 이제 튀긴 음식들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붉은 고기를 구워 먹는 부부가 난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는 웬만하면 물에 이제 삶아 먹거나 뭐 이런 게 되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운 음식이라던가 치킨, 튀긴 음식 이런 거는 가급적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 이제 설탕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들, 당연히 아이스크림, 사탕 이런 것들은 안 먹겠죠. 예, 이런 것들은 안 먹으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게 난소에 그렇게 안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커피도 당연히 안 먹고요. 디카페인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더도 안 된다. 그래서 좀 뜨겁게 한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강차도 이제 그 생강 진액 팔거든요, 쿠팡에. 그 진액에 그냥 물 섞어서 먹거나, 왜냐면 꿀 생강차 같은 거 먹으면 이제 꿀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이 또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즙을 이렇게 그냥 타 먹거나, 이런 식으로 생강차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잎차들, 쑥차, 뭐 비파 잎차, 뭐 베리차, 뭐 이런 것들 차류를 많이 먹지, 커피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채취 한 13일 하잖아요. 13일, 14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14일 딱 채취 끝나고 나서 제일 행복이 뭐냐?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디카페인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되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채취를 할 때는 이제 먹어야 되는 거와 안 먹어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식을 할 때도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촤라락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주로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추어탕, 소고기, 장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근데 이제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게 배아가 착상을 하는데 그만큼 고용량의 단백질이 필요하진 않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 모체에 있는 단백질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막 이식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음식을 챙겨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거 있죠. 그냥 그 입에 당기는 거 다 드시면 돼요. 뭐가 되게 해롭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이게 좀 도의적으로 피하는 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설탕, 혈당 오를 수 있는 아이스크림, 사탕 이런 거는 그래도 이식했을 때 안 먹으려고 하고 역시나 튀긴 음식이나 구운 고기, 치킨 이런 것들은 안 먹으려고 하죠. 삼겹살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커피도 당연히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라면을 안 먹으려고는 하는데 라면이 제가 어느 한의원분 영상 보니까 라면이 되게 좋대요. 완전 식품이고 오히려 조미료가 안 들어가지고 되게 건강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네, 라면도 입에 만약에 당기면 저는 먹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7번 하는 동안 아직 임신 수치는 나오진 않았지만 뭐 브이로그들만 보고 이래도 막 떡볶이도 다 드시고 막 여러 가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에 당기면 다 먹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임신해서 유산했을 때도 그 왜 오리고기 먹으면 안 되고 회 먹으면 안 되고 산낙지 먹으면 안 되고 닭발 먹으면 안 된다는 옛날 분들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리탕이 너무 땡겨가지고 오리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산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파묘에 나오는 고춘자 선생님이라고 그 할머니 귀신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유튜브에 제가 혹시 제가 이래서 유산이 됐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제 생년월일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막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어날 애는 뭘 먹어도 태어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리고기 먹어서 유산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냥 유전자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당기면 너무 과식하거나 뭐 이렇게 배탈 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당기는 거 다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추어탕만 계속 먹거나 뭐 미역국만 계속 먹거나 이러는 게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착상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챙겨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클린 식단, 클린 습관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뭐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좀 진짜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좋은 데에다 먹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해봤던 그 식단 중에서 좀 좋았던 것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채취할 때 이식할 때도 과일 중에 먹으면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블루베리인데요. 이 블루베리하고 땅콩하고 연두부 그리고 두유 이 네 가지를 섞어서 한큐 주스라는 거를 아침 공복에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되게 뭐 난자질에도 좋고 난소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때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전 집에서 대충 만드는데 맛있어요. 되게 맛있고 두부, 두유, 땅콩, 그리고 블루베리 이렇게 네 개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복에 그냥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 되고 이제 뭐 되게 카더라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한큐 주스는 그렇게 난소에 되게 좋은데 탄산수 같은 것들은 탄산 음료는 당연히 당 때문에 안 좋고요. 그냥 탄산수도 난소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뭔가 수치로 보거나 뭐 제 몸이 느끼거나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카더라라고 해서 한큐 주스도
만들어 먹으면 좋겠지 하고 그냥 먹었지 막 이걸 먹어가지고 착상이 잘 되고 뭐 채취가 잘 되고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심리적인 저의 그냥 최소한의 도리랄까? 그래서 이렇게 한 큐 주스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냥 음료수 마땅히 먹을 게 없잖아요. 사실 커피 안 마시면. 그래서 좀 뭔가 입이 심심하거나 좀 색다른 걸 먹고 싶다라고 하면 한 번쯤, 두 번쯤 만들어 먹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유 제조기는 하나씩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죽이나 스프 만드는 것도 진짜 간단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두유 만드는 것도 너무 간단하고 두유 만들기가 되니까 콩물국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팥죽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저는 두유 제조기 산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격도 뭐 3, 4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두유 제조기 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한 큐 주스 먹고 점심에 좀 배고프면 이제 콩 조금 섞어가지고 콩 불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콩 조금 씻어가지고 두유 제조기에 눈금이 나와 있거든요. 눈금만큼 그냥 물 따르고 콩 따르고 소금 해가지고 그냥 따뜻한 두유 바로 만들어주니까 한 잔씩 마시면 되게 포만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유를 좀 사 먹으려고 하면 첨가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찝찝했던 게 있었는데 저는 이 홈메이드 두유 먹고 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몸 자체가 되게 가벼워지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약간 시험관 아닌 제 습관으로 좀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거였다, 음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사실 이제 공복에 올리브유 캡슐 먹고 이제 바로 사실 찬물 마시거나 이러잖아요. 저도 그게 완전 습관이 됐었는데 지금은 올리브유를 먹고 물을 끓여서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진짜 이식한 4차까지는 약탕기를 사가지고 24시간 물을 끓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을 항상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까지 해보면 되게 좋은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차가 땡길 때마다 물 끓여가지고 차 마시고 이제 남은 것들은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그냥 끓인 물로 마시고 이제 또 뜨거운 차가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또 끓이고 이거를 이렇게 습관을 해서 이렇게 마시니까 몸이 좀 따뜻해지고 몸이 좀 뜨거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습관.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막 한데 저는 차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여자 자궁에 좋은 게 이제 당기차, 생강차, 쑥차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쿠팡에서 다 구매해가지고 원물로 구매해서 원물로 이제 끓여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시면 이제 몸이 좀 뜨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궁이 많이 차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몸이 좀 따뜻해질까라는 걸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음식을 골라내는데 이 한 큐 주스, 그다음에 두유, 그다음에 아침에 차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클린 습관, 그다음에 이제 클린 식단도 채취하고 이식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봤던 리뷰, 먹어봤던 음식에 대한 이제 리뷰를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운동하고 마인드셋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늘어나가지고 제가 2편으로 또 이것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에서는 이렇게 습관이랑 식단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고요. 2편에서 다시 클린 운동 그리고 클린 마인드셋 어떻게 가져갈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게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린한 습관 첫 번째 뭐였죠? 향수. 그 다음에 플라스틱 없애는 거. 세 번째 코팅팬 안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린 식단. 지중해식 식단. 그 생선 먹을 거면 작은 생선.
그다음에 과일 먹을 거면 굳이 먹어야 되면 키위, 토마토, 블루베리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2탄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